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이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개발선인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발선인장은 크게 잎이 뾰족뾰족한 품종과 잎이 둥글둥글한 품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잎에 뿔 같은 것이 나서 뾰족뾰족한 품종은 사실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월에서 1월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잎이 동글동글한 개발선인장이 진짜 개발선인장이에요. 부활절이 있는 4월쯤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부활절 선인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잎이 동글동글한 개발선인장을 원종 개발선인장 혹은 옛날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르고, 잎이 뾰족뾰족한 가재발 선인장을 그냥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르는 추세더라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잎이 뾰족뾰족한 그냥 개발선인장 꽃 피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개발선인장은 12월에 꽃을 피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서 10월경 잎 끝에서 꽃눈이 분화되어 12월에 꽃을 피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발선인장이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꽃눈 분화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일교차가 커질 때 꽃눈을 분화하는 호접란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발선인장은 정확히는 일찍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꽃눈 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름까지는 8시가 되어도 해가 지지 않아 환한 날이 많지만, 가을로 들어서면서 해가 짧아져 요즘은 6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이 개발선인장이 그 짧아지는 해를 느끼고 꽃눈 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들 들어보신 단일 조건이라고 합니다. 베란다 창가에 개발선인장을 두고 기른다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자연스럽게 꽃눈 분화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형광등이에요. 해가 진 저녁 시간에 개발선인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게 되면 꽃눈 분화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햇빛에 비해 약한 빛이기 때문에 완전히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꽃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지난 겨울에는 제가 커튼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아예 떼어버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밤 동안 창문 사이로 비춰지는 안방 형광등 때문에 개발선인장이 꽃을 많이 피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커튼을 달아두고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커튼을 치고 닫고 있습니다. 혹은 저층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경우 베란다 밖 가로등이 밤새 켜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개발선인장 꽃을 피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가로등을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정꽃을 피우고 싶으시다면 9월에서 10월까지 한두 달에 걸쳐서 해가 진 후에 박스를 덮어놓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귀찮겠죠. 개발선인장의 경우 무더운 여름에 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 개발선인장들도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세력을 되찾고 있어요. 서늘한 가을에는 물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내리는 비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작게 자란 잎들을 제거해주면 꽃을 더 많이 피운다고도 하는데요. 지극히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개발선인장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자칫 어린 잎을 제거함으로 인해 이듬해 수영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선인장 키우기에 노하우가 생겼을 때 시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잎이 동글동글한 원종 개발선인장의 경우는 아직 어떤 식으로 꽃눈 분화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저처럼 형광등이 잘 비추는 곳에 개발선인장을 키우고 계시다면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권하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